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오늘 연구소 첫 뉴스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기각됐고요. 기각 사유는 내란, 지금 추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혐의나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혐의가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지금 충분히 소명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구속의 필요성도 적다고 본 건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 의원의 뭐 주거나 경력, 그리고 이미 수사 과정에서 증거들이 충분히 수집된 점 등을 근거로 이제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특검의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은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오늘 그 추경호 의원 새벽에 구치소 나오면서 한 말이 있는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정권에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일에 집중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치열하게 이루어진 듯해요. 네, 어제 오후 3시부터 심사가 시작됐는데 네. 11시 55분, 그러니까 거의 자정이 다 돼서 심사가 끝났거든요. 예. 9시간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특검팀이 준비해간 자료가 618쪽 분량의 의견서라고 그러고 304장 분량의 PPT라고 하고요. PPT 분량만 300여 쪽, 예, 304장. 와. 예, 그리고 추 의원 쪽도 만만치 않은 게 의견서 400장, 네. PPT 120장이라고 하니까 뭐 지금 심사 시간도 그렇고 양쪽이 정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게 예상 가능하고요. 심사 시간은 9시간,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한참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걸려서 네. 오늘 한 새벽 5시쯤 나왔습니다. 예. 추 의원은 이제 특검은 추 의원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 여러 번 변경해서 표결 방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추 의원 측은 지금 짜맞추기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지금 현재 결과로 봤을 때는 법원이 이제 결국 추 의원 손을 들어준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영장이 더욱 주목됐던 건 오늘이 또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정치권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번 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이제 영장 기각이 또 이뤄진 사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고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 이 주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추 의원이 그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가기 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그 법원 앞에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새벽에도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5, 6시 정도의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의원들 나와서 응원해달라 이렇게 했고, 실제로 오늘 새벽에 의원들이랑 뭐 장동혁 대표 구치소 앞에 나와서 추 의원이 이제 구치소에서 나오니까 환호를 하고 연호를 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리한 특검의 수사가 입증된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이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 계속 사법개혁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욱 속도를 내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박수현 대변인 논평이 나왔는데 이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말미에 얘기한 게 사법개혁, 사정기관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하겠다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장동혁 대표 100일이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네. 원래 기자간담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아무 간담회를 하지 않고 그냥 통상 업무만 한다고 해요. 아,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같은 일정이 잡혀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사실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좀 관심이었는데, 맞아요. 현재로서는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새벽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 그 응원하는 길에 얘기를 했던 게 반헌법, 반민주 내란몰이 멈추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정권 끌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그만두면 우리도 민주당에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고 해도 이 정도 톤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일정은 잡혀 있지 네, 않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 구속영장 기각이지 이게 뭐 1심, 2심 유무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거 보통 네. 구속영장 발부가 한 1시 정도 되면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맞아요. 그래서 1시까지 안 자다가 예.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이거 보고 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밤새실 뻔했어요. 5시 거의 반 맞아요. 뭐 가까이 돼서 나왔어요. 예. 이거 자체가 시그널이 조금 얼마나 이제 법원이 고심을 했느냐, 그거를 뭐 실제 고심을 했을 테고 고심을 하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새벽까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다들 초미의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거고 네.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시름 났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보면은 대반전의 신호탄이다. 음. 그리고 지긋지긋한 내란놀이가 막을 내릴 것이다.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뭐 이게 이제 대반전이 얼마나 될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란 정당이라는 뭐 프레임에서 조금 약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어쨌든 이거는 추후에 재판 결과를 봐야 되는 거지 구속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부담을 덜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대여 공세 이게 정치 특검이었다, 부당한 영장 청구였다 이런 대여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다만 이제 얼마나 국민들이 호응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대로 반성하고 있느냐 12상 비상계엄을 맞이해서 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 공교롭게도 또 취임 100일 그리고 뭐 내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 6개월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100일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재선 의원 중심의 공보 모임인 대안과 책임이 오늘 발표할 사과문 초안을 지금 확정해가지고 이게 지금 언론에 또 보도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런 걸 준비한 거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영장이 특히 기각될 경우에는 더더욱 사과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니까 미리 본인들이라도 사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인원이 한 20명, 30명 이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이 예. 그러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00일이자 내일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이라는 그래서 거죠. 6월 3일이 이제 예. 대선이었으니까 6월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예, 12월 예. 4일이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맞습니다. 100일이 뭐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6개월. 예. 예. 그래서 사과의 수위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현재는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의 이제 뭐 부당한 내란몰이가 입증됐다. 뭐 이 정도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도 계엄 사태 대구 장외 집회에서 무겁게 통감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민주당의 이제 탄핵 때문에 그랬고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꼬리표가 계속 붙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수위의 사과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오늘 2부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 인터뷰가 있거든요. 질문 드려보고 또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인터뷰도 있어서 각각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이 대통령 군사 쿠데타는 나치 전범 처리처럼. 12.3 비상계엄 1년 앞두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국민 통합 화합을 강조하면서 그 전제로 내란의 잔재 청산이 우선돼야 한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인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네네. 네,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네. 이 발언이 상당히 어제 그 말이 주목을 좀 세게 느껴지죠. 집중됐죠. 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뭐 국가폭력범죄, 예를 들면 군사 쿠데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 없애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한 거예요. 예. 지금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돼야 되는 게 진상규명, 가담자 처벌이 우선돼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한 거고요. 그래야 이제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담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좀 주목할 발언이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걸 언급했는데 그러면서 해당 종교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정 종교를 언급하진 않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통일교를 겨냥한 거 아니냐. 지금 통일교는 집단 국민의힘과 이제 연관돼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앞서 일본에서는 일본 법원에서 해산 명령이 내려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겨냥해서 발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3 비상계엄 1주년 이어서 대통령 일정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오늘 지금 대통령실은 12.3 이 빛의 혁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9시에 네.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특별 성명. 네, 이건 이제 생중계가 되고요. 네. 그리고 10시에는 외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이런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점심에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이제 오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네. 오찬을 하는데 1년 동안 우리 국가적 위기 잘 극복했다 이런 메시지하고 또 남은 과제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대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저녁 7시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를 해요.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장애 집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대통령실 쪽에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게 국민이 이 내란과 계엄을 막았다 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위기 국면 돌파한 동력은 결국 국민에게 있다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세요? 나치가 요즘 참 많이 소환돼요. 예, 그런가요? 근데 예, 나치 히틀러가 근데 여기저기서 여당도 야당도 대통령도 다 씁니다. 아하하하. 그러니까 뭐 예를 좀 들어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13일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사건 포기를 보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송호성 원내대표도 9월 13일에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고 인천에서 장애 집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 독재 정권 총통처럼 법원에 발 아래 두고 있다. 근데 뭐 정청래 대표도 지난달 22일에 페이스북에 네. 노상원 수첩을 보면 나치보다 더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명백하다. 그래서 이제 상대들 다 나치라고 지금 모아보니까 많네요, 예, 진짜. 많아요. 뭐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다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예, 예. 물론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뭐 야당을 나치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내란에 동조한 세력을 명확하게 이게 반국가 세력이다, 파시즘이다, 나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고 뭐 12월 3일 이제 1년이 됐고 이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민주당의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낙연 총리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사면을 연초에 대통령께 건의했다. 총리 당시 때. 총리 당시에 예, 예.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역풍을 맞고 대선 주자 지지율도 급락했어요.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지금 특히 이게 비상계엄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어설프게 국민통합, 화해 뭐 이런 거를 했다가는 굉장히 위기에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내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또 세력을 척결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으니까 이게 근데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내란 청산 TF 공무원들 그런 과도한 우려가 나왔을 때도 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지난달 1일에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 있게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청산 우선 그리고 내란 세력과의 어떤 협치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은 전국은 어찌 됐든 그의 당위성을 떠나서 전국은 좀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12.3 뭐 오늘이죠. 민주화운동 12월 3일에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 그럼 이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같은 그런 위상을 갖는 건가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5.18도 민주화운동 기념일 이렇게 딱 이름이 공식 명칭이 그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공휴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념일을 한다라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뭐 대통령이 됐든 뭐 대표가 됐든 당 대표가 됐든 여기에서 추념식에도 가고 행사도 가고 이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5.18 기념일도 사실은 국민의힘 계열이 잘 뭐 당 대표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가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만 하는 기념일이 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예, 이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만으로도 법안 내고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예. 요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상 뭐 이거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이제 아. 공휴일로 하고 그러면 왜 공휴일까지 예, 하냐 예. 그런데 뭐 기념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여론이 대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역시 조금 이제 국민의힘에는 부담이죠. 매년 12월 3일 때마다 기념식이 기념일로 열리는 거니까. 기념식도 열리고 기념일로 되면은 또 소환되고
영원히 고통받는 국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오늘 특집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3에 관한 이야기는 1부와 2부 인터뷰 또 저희가 구성물도 만들었거든요. 걸쳐서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훈식형과 현지 누나. 혼식형과 현지 누나? 이게 지금 갑자기 무슨 말인가요? 네, 이게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젯밤 자정 다 돼서 이제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 본회의장에 어제 예산안 처리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예.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의 그 핸드폰 화면이 찍힌 겁니다.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원내 수석 부대표, 문진석 부대표의 휴대폰이 기자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유튜버 레인보우로 그 내용 보여드립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건데 예. 문수석 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이제 자신의 후배를 좀 추천해달라 요런 문자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위에 문자 상단에 보면은 그 추천하려는 인사 이력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한글 파일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너도 알고 있는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중대 후배라는 점도 언급이 돼 있고요. 중앙대 후배. 네, 그리고 내가 추천하면 강우시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좀 추천 좀 해줘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비서관이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이제 답을 한 겁니다. 그럼 훈식이 형은 강훈식 비서실장이고 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비서관이 되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김현식 부석실장으로 부석실장.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야당은 어젯밤에 뭐 연이어 다 이제 맹공을 퍼부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김현지 실세에서 입증된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청탁이라니 현지 누나는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것도 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예, 일단 김남국 센터장이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국회로 와가지고 네.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거 그러니까 보면은 문자 보면은 찍히는 거 보면은 이게 일부러 좀 보여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찍힌 건지 이게 조금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보여줄 이유가 1도 없거든요. 지금 저거는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 핸드폰이에요. 아 문진석 네, 문진석 의원 폰이 포착이 된 거고 예, 예. 대화하는 상대가 김남국 비서관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네요. 예. 뭐 어쨌든 문진석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원내수석 부대표도 저거를 노출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잖아요. 저거는 이제 방심해서 찍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눈에 띄는 거는 제가 뭐 정치권에서 오래 봤지만 다 형 동생이에요. 저분들은 전부 다 형 동생이고 사석에서는 거의 뭐 호영호재하는 거의 패밀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김현지 실세설이 다시 한번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의 실세가 나란히 등장할 정도로 실세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아니 사석에서 형 누나 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적 친분 관계를. 근데 지금 인사청탁이잖아요, 이거. 이게 지금 형 누나 뭐 원래 이래요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인사청탁하는 장면이 딱 걸린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대통령실에다 대고 현역 의원이.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어떤 해명이 나오는지 한번 이것도 지켜보기로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